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큰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생물과 환경의 관계, 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뒷 배경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봤을 것 같은데 바로 순천에 있는 순천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로가 있고 여기 동글동글 자라고 있는 건 갈대 같은 염생식물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서 멋진 이런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자, 독도예요. 독도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이런 섬인데 여기 뭐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나라 땅이죠. 그쵸? 특히 여기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니까. 일본 사람들 없잖아. 그쵸?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 독도는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돌로 이루어졌어요. 다 돌이야. 그래서 토양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20cm 이하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토양 거의 돌이고 그 위에 흙이 약간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는 뭐 1년에 1240mm 정도 오고 평균 풍속은 4.5m/s. 평균이 4.5m/s. 굉장히 좀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평균 기온은 12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환경을 가진 독도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보면 섬초롱꽃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들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물질을 만들지, 영양분을. 그래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런 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물들도 살고 있어. 그쵸? 괭이갈매기인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생물들은 식물을 먹거나 혹은 다른 동물을 먹죠. 그런 애들이야. 그리고 이런 미생물도 살고 있어. 이 미생물 이름은 동해아나 독도넨시스라 그래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지. 그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신종 세균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그래서 이런 세균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을 모두 합쳐서 생태계라고 불러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런 비생물적 요인, 환경들, 비생물적 요인과 자, 생물 중에서도 생산자, 식물들이 생산자예요. 햇빛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소비자, 동물들이 소비자입니다. 이 생산자를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는 애들을 보고 소비자라 그래요. 그래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해자가 있어요. 이런 세균 같은 애들이 죽은 생물의 사체나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생태계. 이런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일정한 공간을 보고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하나의 생물을 개체라고 불러요. 여기는 물고기 한 마리지. 물고기 한 마리가 바로 개체예요. 사람 한 명. 이런 것들이 개체야.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종류의 개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물고기 무리, 이 물고기 무리가 개체군이야. 근데 이 개체군들이 다양해요. 물고기도 있고 뭐 문어도 있을 거고 세균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해파리도 있을 거고 개도 있을 거고 다른 종류의 물고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체군들이 모여 있으면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게 군집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군집과 주변의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들, 이런 것들, 뭐 바위, 뭐 흙, 이런 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생태계를 이룹니다. 자,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단원이 너무 짧지. 그래서 다음 단원까지 해봅니다. 자, 이런 생태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볼까요? 육지와 독도에 있는 사철나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철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주변에 울타리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무예요. 동글동글한 파란 잎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육지에서 자라는 사철나무는 높이가 3에서 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다 자르지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가지가 막 위로 막 뻗어요. 그런데 독도에 자라고 있는 사철나무를 봤더니 키가 위로 안 커. 많이 커봤자 50cm 정도 큰데요. 그리고 땅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서 자라요. 왜 그럴까? 그래서 환경을 봤더니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어. 육지는 땅 깊이가 깊어요. 토양의 깊이가 깊어. 바람도 좀 덜 붑니다. 반면에 독도는 토양의 깊이가 굉장히 옅어요. 평균 풍속도,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또 지렁이 활동에 따른 토양의 변화 볼까요? 지렁이가 땅 속에서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요. 이렇게 죽은 식물체나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사는데, 먹으려고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굴을 파고 다녀요. 굴을 파고 다니면 지렁이가 많은 곳은 어떻냐면 굴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통하겠죠. 그러면 이게 흙이 비옥해져요. 그리고 또 이 지렁이의 배설물, 지렁이가 이런 것들 먹고 이렇게 흙과 함께 배설물을 내놓는데, 그런 애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물질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으면 땅이 비옥해집니다. 지렁이가 없고 이렇게 딱딱한 메마른 땅도 있고, 지렁이가 사는 곳은 이렇게 비옥해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육지와 독도에서 사철나무의 형태가 크게 차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일단 토양의 깊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토양이 깊잖아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겠죠. 양분도 많고, 그러니까 잘 자라요. 바람이 별로 안 세니까 키가 커져도 얘가 바람에 쓰러질 일이 잘 없어. 근데 반면에 독도는 어떻냐면 토양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럼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어떻게 해? 키가 크면 바로 휙 날아가 버릴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높이 못 자랍니다. 이게 땅에 기듯이 작게 자라요. 영양분도 물론 좀 적기도 하지만 바람과 토양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지렁이 사는 토양은 지렁이가 살지 않은 토양과 무엇이 다른지 말해보자. 무엇이 달라요? 아까 굴을 많이 파서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들어가고 이 지렁이 똥이 영양분도 많아서 비옥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빛의 세기 한번 볼게요. 자, 빛이 강하면 식물들이 잘 살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떤 식물들이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강한 빛에 유리한 식물들이 있는데, 빛이 아주 강한 곳에는 강한 빛에 유리한 생물들이 살겠죠. 그리고 약한 빛에 유리한 식물도 있어. 빛이 너무 강하면 좀 잘 못 살고 빛이 적어도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빛이 약한 애들은, 약한 곳에는 이런 애들이 살 거야. 근데 이게 또 생물이 또 햇빛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빛에 강한 식물이 막 자랐어요. 여기 높이 자랐어.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그늘을 만들겠죠. 그럼 빛이 약해져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빛에 약한 식물이 삽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그리고 빛의 파장, 이건 뭐냐면 바닷속에서 빛이 깊이 못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얕은 곳에서는 이 녹조류가 많이 삽니다. 파래 같은 거예요. 녹색 해초들이 많이 사는데, 깊은 바다에는 이 빛들이 다 이렇게 물에 흡수돼 가지고 청색광이 주로 들어가요. 바닷속 들어가면 좀 파랗죠? 청색광은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삽니다. 토양, 아까 말했듯이 지렁이 같은 게 살면 또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토양에 주로 많이 사는데, 이 미생물들도 깊이에 따라서 달라요. 깊이에 따라 산소 양이 다르기 때문에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은 얕은 데 살고, 산소가 없어도 잘 사는 애들은 땅속 깊은 곳에 삽니다. 근데 또 낙엽이 막 쌓이면 토양에 이렇게 성분이 막 변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생물이 토양도 변화를 주고 토양에 의해서 생물도 변화가 옵니다. 자, 귀여운 우리 여우들 한번 보여볼게요. 자, 온도. 얘네들은 같은 여우야. 같은 여우인데 온도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얘네는 북극에 살아요. 얘네는 사막에 살아요. 뭐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귀가 다르죠. 귀. 그쵸? 북극 여우는 귀가 작아요. 사막 여우는 귀가 커요. 왜 그러냐면, 자,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더위가 문제야. 그래서 시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가 크면 귀에서 막 열을 발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열을 식힙니다.
반면에 자, 추운 데 살아요. 추운 데 사는데 열을 막 발산하면 어떻게 돼? 너무 춥겠지. 그래서 얘는 열을 발산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말단부 귀 같은 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덩치도 커지고 동글동글 복실복실해지고 얘네는 얇고 길쭉길쭉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공기 우리 사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쵸? 생물이 사는 거에 따라서 이 공기의 성분이 변해요. 우리 옛날에 고 시대에 그쵸? 산소가 생겨나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생물에 의해서 변해집니다. 또 공기가 희박한 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적혈구의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적혈구가 있어서 산소를 운반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운동을 훨씬 잘한대요.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서. 물 같은 것도 그래요. 물이 꼭 필요하죠. 근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물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물이 한번 있을 때 막 많이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알로에나 선인장이나 다육이처럼 애들은 물을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다 서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의 댓글은 뭘 적어볼 거냐면요.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뭐 집에 어항이 있다거나 뒷산에 뭐 있다거나 어디 연못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이런 데 다 생태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는 생태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